마이크 테스트 1, 2, 1, 2. 안녕하세요, 머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어드랍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이 갑자기 그 구독자분들이 늘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리플 에어드랍 때문이거든요. 리플 에어드랍이 아니라 뭐 솔로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을 때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구독자를 빨리 늘릴 수 있는 루트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생태계를 더 큰 틀로 알게 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넓어지게 되면 에어드랍도 그냥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에어드랍이 아니라 뭐 테스트 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우 멤버 참가하는 거 점점 좀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쪽으로만 만약 컨텐츠를 간다고 하면은 제 채널은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단기간에 구독자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왜 안 하냐면 왜 안 하냐면 라방에서 몇 번 얘기했죠.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런 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제 채널의 가치는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랑 어느 정도 성향이 조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가끔 감동 먹을 때가 뭐냐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어르신들이 이제 메일을 날려주세요. 예를 들어 뭐 후원 관련돼서 얘기를 해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이번에 초급반 수료 이제 신청 못 했는데 그거 유료화 해가지고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분들의 열정이 정말 저를 더 자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잖아요. 최근에 칭찬의 이벤트도 했지만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어쨌든 만나진 않았지만 그런 에너지가 저한테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게시글을 올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방향, 시야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 자체가 그냥 뭔가 제가 그냥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는 이런 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런 걸 들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뭐냐면 방송에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욕하는 거 아니면 뭐 그냥 뭐 배도 안 되는 막 농담하고 막 그냥 딱 들으면은 약간 좀 눈이 막 찡그러지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채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누가 들을지도 모르고 응? 그리고 이제 어떠한 분들이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유튜브 그런 이제 뭐냐 안내 이런 거 보면은 심한 욕설이나 아니면 뭐 19금 이상의 뭐 그런 단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쓰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는데 뭐 아무튼 좀 약간 좀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제가 이 게시글을 이렇게 연달아서 쭈루루고 이제 올렸어요. 근데 우리가 에어드랍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안 올리고 그리고 이제 라방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어드랍은 공짜다. 그쵸?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그런 에어드랍 있잖아요.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어, 누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왜냐하면 카피식이 많기 때문에 카피식이 뭐냐면 벤치마킹이죠. 예를 들어 제 채널에 누군가가 저걸 보고 그게 엄청나게 바이러스처럼 확 이게 팍 퍼져버리는 근데 거기에 레페럴까지 있게 되면 더 빨리 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제 채널의 가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부분이 제가 만약에 그래서 구독자를 늘릴 거라고 하면 작정하고 했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2만 명이 뭐야 엄청나게 빨리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하면.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저랑 어느 정도의 성격이 조금이라도 맞기 때문에 제 채널을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번쯤은 좀 돌아봐서 여러분들이 한번 받은 에어드랍 자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가치가 있었나? 아니면 지금 나는 거기 만족하나? 내가 들인 시간에 대해서 대비 나는 그게 충분히 만족이 되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30분이나 1시간이나 뭐 에어드랍 정보 찾아가지고 그거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4JNet 같은 경우가
에어드랍이 0. 몇 명, 그 0.01달러 가치 정도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거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짜는 공짜일 뿐, 딱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엘리시안 같은 애들도 있었고 아니면 뭐 다른 애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정말 극소수. 근데 제가 그나마 에어드랍은 별로 안 좋아, 일반적인 에어드랍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테스트넷 테스트넷을 참가해서 거기에 기여를 해가지고 이제 뭐냐, 약간 좀 어쨌든 기여를 한 거잖아요. 내 시간을 내서 이제 한 건데, 사실상 이게 숙달이 되면은요, 테스트넷만 쫓아다녀도 제가 볼 때는 돈벌이 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오늘 쭈루룩 그 뭐냐 일반적인 에어드랍 하나 올린 거 말고 나머지 다 테스트넷 화이트리스트 등록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저희 경쟁률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걸 당첨돼서 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넷만 하는 게 끝이 아니라요. 거기서 내가 뭐 버그 같은 것도 발견하게 되면 더 플러스 주잖아요. 근데 과연 그냥 일반적인 수압, 그냥 일반적인 LP 유동성 제공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내가 뭐 보이는 이제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뭐 버그 찾는 거, 뭐 오타 찾는 거, 이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 내서 바이낸스 뭐 스캔이나 아니면은 뭐 블록체인 이제 해시 값이나 이제 그런 트랜잭션에 관련해 가지고 어떨 때 오류가 뜨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제 입력 값을 넣었을 때 아니면 수업을 했을 때 모아 못 길이는 호환이 잘 되는데 모아 못 길이 했을 때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 뭐 12진수인지 뭔지 막 0, 1, X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게 뭔가 안 맞는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찾게 돼서 내가 진짜 정성스러운 피드백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걔네들도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에어드랍이든 뭐든 내가 뭔가 참여하는 건 좋은데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정도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안 합니다. 왜? 결국 그거에 대해서 로열티는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음. 이 생태계를 알고 지갑,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까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도 커지고, 그러면 더 당연히 테스트넷이나 이 생태계를 많이 알게 되면은 어떠한 네트워크에서 이제 어떠한 놈이 테스트 네트워크를 진행할 수도 있겠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내가 이제 서치를 하는 거예요. 서치가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명령을 해서 이제 검색이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찾으려면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뭐 10만 명, 막 그 어떤 거는 뭐 몇십만 명 이렇게 참여하는 게 있던데, 테스트넷 같은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1000명, 뭐 1000명 뽑는데 지금 한 뭐 2000명도 아직 신청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그건 어쨌든 50% 확률이니까 내가 거기 당첨되게 되면은 최소 못해도, 제가 볼 땐 최소 못해도 한 5만 원 상당의 뭐 토큰은 에어드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게 에어드랍을 받는 거는 아이디오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내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완전 극초기 때 그냥 이제 가격이 설정되기 전에 내가 받는 거니까. 네, 이해되시죠? 음. 근데 물론 이제 상장되면서 되고 나서 테스트넷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 어쨌든 극초기니까는 나중에 그게 많이 잘 성장을 했을 때는 그게 진짜 나중에 10배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가 뭔가 시간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2022년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내가 쓰는 시간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 그럼 나는 그 시간을 뭐를 하는데 쓰고 있나? 그쵸?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은 못 이긴다. 세월은 못 이긴다. 그런 게 있잖아요. 세월을 정말 못 이길까요? 세월을 100% 이길 수는 없겠죠. 그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근데 그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세월을 직격탄을 안 맞는 방법.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남들이 24시간 중에 어떠한 시간을 썼을 때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24시간 중에서 나는 48시간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72시간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거를 뭔가 지금 뭐 행동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쓰고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작은 거에 집착하나?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